너무 어. 새로 배우는 느낌이라 아, 그래요? 좋아. 과학은 좀 어렸을 때 접할 그게 많이 없잖아요. 어, 수학 같은 것도 있고. 그렇군요. 자, 봅시다. 네, 새우. 네. 이거 비싼 거 이거. 너무 에? 비싸요. 맛이 너무 이상해요 이거. 한 방에 꿀떡 뭐 한 방에 한 방에.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잠 깨요. 잠은 깼어요. 에이, 아 방금 깨 있다가 쌤이 시작 안 하시는 거 에이. 자, 한 번에 쭉 먹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는 안 숨 딱 짧게요. 숨 딱 안 쉬고 딱 먹으면 돼요. 아니 그냥 맛이 너무 쳐서 좀 토할 것 같아요. 왜? 그거는 꿀떡 먹으면 돼요. 한 번에. 제가 나중에 뭐 이게 비타민이 공기 그 뭐냐면 비타민이 빛을 보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바로 짠 게 사실은 완벽한 비타민 그 흡수제예요. 몸에도 좋고. 너무 쉬어가지고 혀가 막 오그라져요. 그러니까는 끊지 말고 한 번에 쫙.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못 먹겠어요 진짜. 한 번에. 아 진짜 안 돼요. 아, 그럼 진짜 자기 피곤한 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나 하루에 이거 6개씩 먹어요. 정말 요즘 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도 신 거 되게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거요? 진짜 생 레몬 저기서 잘라갖고 짠 거예요. 진짜 레몬 못 먹어요. 누구는 먹을 줄 아나요? 나도 잘 못 먹어요. 나도 잘 못 먹는데 살라고 먹는 거예요, 요즘.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안 자는 게 아니고 자기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진짜 레몬 진짜 그 쉬어서 안 좋아하고 그 레몬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입에 시다. 어. 아 쌤 강유예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민석 한마디 해봐. 원래 지금 먹는 거야. 뭐 한 번 먹고 다음에 안 받는 거야 원래. 한번 먹어야 돼. 뭐라는 거야? 먹고 괜찮다가 안 먹고 아, 먹어봤어 방금. 안 먹고 안 된다. 아 방금 안 먹었는데 제 입안이 막 오그라들어 갑자기. 자, 봅시다. 그 다음 할 게 이번 시험에 나올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 르샤틀리의 원리로 그 예시를 들고 있는 반응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바로 이제 암모니아의 합성법인데 이게 일반 공교육 과정의 화학 원 교과 과정에 이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묘하게도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르샤틀리의 원리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거기에 속도론적 원리가 섞여 있어서 사실은 이 안에 많은 원리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자, 우선 반응식을 보면 반응식 자체는 어렵지 않죠. 뭐 되게 뭐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반응식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건데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건 우선 이 표시의 의미. 자, 이 표시의 뜻이 뭐죠? 엔탈피가 음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발열 반응이다. 화학 표현도 영어로 써야지. 뭐라고? 화학 표현도 영어로 써주세요. 화학 평형을 영어로 써달라고요? 네. 왜요? 아예 지금 필기할 때 다 영어로 썼는데 한국어로 쓴다니까. 그래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발열 반응을 뜻하는 건데 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거죠.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반응 시스템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요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거를 이 뭐냐면은 델타 H라는 어떤 그 뭐냐면 연력학적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델타 H의 의미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델타 H가 음수 발열 반응 알겠죠? 그래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시스템은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요 얘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자, 그래서 이때 최종 생성물인 요 암모니아 NH3. 자, 수득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얻어내느냐라는 거예요.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얘기하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르 샤텔리에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기호가 표현이 되는데 프랑스 사람이라서 좀 이제 좀 모음 표시가 좀 독특하죠. 르 샤틀리에라고 하는 이제 그 프랑스 물리학자인데 그 물리학자의 계산 결과로 일반화된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이제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르 샤틀리에 원리는 모든 시스템은 외부 자극을 완화. 자, 완화라는 말은 세욱 방금 잠궈 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안 잤는데요. 어? 완화라는 말은 하고 다 듣고 있었어요. 하면서 세욱이가 봤어요. 아까 저도 방금 어? 그걸 느꼈는데요. 어. 선생님 내용을 다 들었다니까요. 완화라는 것은 하면서 그러다가 자는 거예요. 아니 안 잤잖아. 그러다가 자는 거예요. 한잔해. 그러다 자는 거예요. 저거 응급실 실려가면 어떡해요? 네, 실어다 드릴게요. 진짜 저 안 먹고 이거 강요는 범죄예요 선생님. 아니 뭐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강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억지로 자꾸 막 이렇게 밀어넣고 그런 거 안 그런 거. 먹겠다는데 계속 이거 분위기상으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먹으라고 안 했고 왜 자냐고 한 거. 그죠 민서가. 그죠. 자지 말라는 얘기죠. 자, 모든 시스템은 외부 자극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완화라고 하는 건 그 강도의 세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게 완화죠, 알겠죠? 약하게 하는 게.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뭐냐면 변화가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자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종류가 그 뭐냐면 별게 없어. 사실은 자극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의 종류는 몇 개 없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해요. 아, 좀 어려워요? 그죠? 자극은 몇 개 없어요. 다양해요.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 자극이 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빛이 번쩍할 수도 있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은 갑자기 난데없이 모르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자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극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묘하게도 그 자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변화한다라는 이 일반적 원리를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르 샤틀리에 원리를 여러분들은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네, 다른 이름으로 배웠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가만히 편안하게 뭐 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옆구리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들고 뭘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 열려 있는 옆구리를 보고 옆에 친구가 히히 쿡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무방비로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럼 이게 가장 이게 뭐냐면 흔히 이런 식의 자극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누가 옆구리를 찔러. 이때 우리는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이 괘씸한 녀석. 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손가락을 찌른 방향으로 에이 너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겠어. 으악! 이렇게 해요? 어떡하죠? 하지 마요? 하지마 하기도 전에 쿡 찌르면 나는 자연스럽게도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이 외부 자극의 압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가 누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거를 피하는 이 또한 르 샤틀리에 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행위는 약간 비자연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몸 자체는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몸 자체는 자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르 샤틀리에적 원리가 우리 몸에서도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찌르면 근데 아무런 논리 구조 없이 그냥 이렇게 피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를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고요. 자고 있는 새우가. 아 진짜 방금 맞았는데요? 방금 이제 또 이렇게 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처럼 그럼 물리 시간에는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배웠을까요?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가 뭐예요? 이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쑥 밀어 넣으면 코일이 아이고 자석 들어오는구나, 자석아 더 들어와라 이래요? 어떻게 해요? 뭔가 자석이 자기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밀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그 전자기 유도가 르 샤틀리에 원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와 르 샤틀리에 원리의 뿌리가 같아서 그래요. 뿌리가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엔트로피에 관련된 법칙이야. 그래서 엔트로피에 관련된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사실은 전자기 유도와 르 샤틀리에 원리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르 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하면 봐봐. 어쨌건 르 샤틀리에 원리가 결국 자극을 통해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극을 통해 변화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주어하고 서술어를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으로 잘 진행되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어쨌건 변한다는 얘기는 그 자극으로 뭔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극을 조절을 잘해서 정방으로 왕 진행할 수 있는 자극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 정반응이 잘 진행되는 거니까 생성물의 수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이 잘 되면 그 수득률이 올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혹은 르 샤틀리에 원리는 전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인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반응의 생성물 수득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향이 있느냐? 첫 번째 1. 갑자기 반응물의 일부를 첨가합니다. 네. 왼쪽에는 필이 없었죠. 아, 여기요? 네. 아, 여기 밑에 뭐 걸릴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약간 비워둔 거예요. 자,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반응 수득률을 올리는 거 첫 번째. 갑자기 반응물의 일부를 첨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응물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왼쪽에 있는 얘들 얘기하는 거죠? 네. 슬리핑 새우. 방금 잤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초 잤거든요, 지금. 여기서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자, 반응물은 왼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물은 요 왼쪽에 있는 걸 반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때 어떻게 해라? 질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그냥 아무거나 잔뜩 때려 넣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게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잔뜩 때려 넣었으니까 얘를 없애야 되겠죠. 네. 없애는 방법은 너 들어온 놈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이 꺼내는 거지. 넣었는데 반응 자체가 에이 저리 가 퇴 이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반응물을 팍 집어넣으면 반응물 입장에서는 화학 반응 입장에서는 반응물을 없애버려야 되겠지.
없애는 방법이 뭐야? 정반응 진행을 시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갑자기 반응물의 일부를 첨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반응 진행 시 그 반응물을 줄일 수 있죠. 그 반응물을 줄인다는 말 뜻이 아까 얘기한 자극의 강화예요, 자극의 완화예요. 자극이 완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만들어진 생성물을 계속 없애주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성물을 없애는 것도 자극인 거예요. 알겠어요? 즉 뭐냐면 뭔가를 강화시키는 것도 자극인데 뭔가를 약화시키는 것도 자극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잘 봐. 조용한 데서 갑자기 음악이 들리는 것도 자극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바꿔버려. 그 또한 자극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강화시키는 것도 자극이지만 갑자기 약화시키는 것도 자극이에요. 그러면 생성물이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없어버려. 그럼 화학 반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 생성물을 없어진 채로 둬야 되겠어? 만들어내야 되겠어? 만들어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 정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근데요. 네. 처음엔 갑자기 꼭 갑자기가 있어야 되나요? 갑자기일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천천히 일 때보다 갑자기일 때 더 빠르게 확확 잘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의 갑자기는 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푹 넣는다가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냥 첨가한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예요. 갑자기라는 말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갑자기라는 건 일상생활적인 표현으로 내가 쓴 건데 화학 평형 즉 연력학적 접근에서는 시간 간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집어넣는다를 그냥 갑자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bruptly죠. 시간 간격이 짧다 길다가 아니라 그냥 없던 걸 갑자기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갑자기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력학적인 것은 시간과 무관해요. 그래서 이 갑자기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됐고요. 그 다음 3. 이 경우는 아이고 어디 갔어? 반응 용기 전체 보이세요? 반응 용기 전체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자 피스톤 같은 걸 준비하고 선생님, 예? 유연이 응. 영상이 자꾸 끊긴다고 7분 전에 카톡이 왔는데. 진짜로? 진짜로? 뭐야 끊긴다고? 끊길 리가 없는데? 뭐라고? 보자. 아무 말도 없는데? 예은아 지금 어때요? 어때요? 지금도 끊겨요? 그럼 끊었다 다시 갈게요. 이제 괜찮아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거 끊고 가면 되는데 지금 괜찮아요? 또 이상하면 민석이한테 바로 전화해요. 여기 전화해요. 전화. 아무도 없어. 전화번호가 없다고요? 예. 빨리 알려줘요.
알려줘. 빨리 알려줘요. 9274 자, 0109274 2246. 이거 민석이 전화번호예요. 민석이한테 바로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민석이가 예은이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되게 수줍어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요? 남친이 있어. 진짜로요? 아니 그거와 민석이가 수줍어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삼 가까이 안 줘요. 아 그런가요? 그래. 민석이 이상해 있으면 민석이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 좋았어. 그래. 우리 친절한 민석군 전화 잘 받아줘야겠죠? 자 가자. 좋아. 아이고. 자 요런 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피스톤이라고 하죠. 자 여기도 뭐 암모니아도 넣고 뭐 수소기체도 넣고 그런 상태에서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고 그죠? 질소기체도 있고 수소기체도 있는데 막 반응도 하고 뭐 생성물도 있고 반응하다 남은 반응물들도 있고 막 하여튼 짬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요거를 외부에서 고압 조건으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은 양이 줄어들고 생성물은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경우.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당연히 이거 외부 자극이죠. 그러면 그 외부 자극은 강화해야 돼요? 약화해야 돼요? 약화해야 되죠? 그러면 외부 자극을 약화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죠? 양을 줄여요. 외부 자극을 약화하는 방법이라는 건 외부 자극을 다시 그 압력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감소하느냐라는 거죠. 양을 줄인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겁니다. 올수록 줄여. 그렇지. 자, 뭐냐면 지금의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날 때 네 개의 분자가 사라지면 두 개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화학양론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화학양론 계수 뭐예요? 1. 여기 계수 뭐예요? 3. 1 더하기 3 하면 4. 반응이 진행될수록 하나, 둘, 셋, 네 개의 분자가 사라지고 하나, 둘, 두 개의 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반응이 일어나면 R자로 그 개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반응은 입자 개수의 R자 감소를 유도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전체 몰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압력도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내부 압력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압 조건의 외부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외부에서는 계속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 진행되는데 또 누르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계속 정반응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응 수득률이 아주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죠? 네. 됐죠? 자, 거기 쓰시고요. 수동률이라는 게 생성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냐의 척도, 만들어진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화학식 있을 때 다 네. 반응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거기서 100%로 표시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2몰 있었다고 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6몰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완전히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이 나면 0, 0, 4죠. 네. 이게 수득률 100%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만큼 반응하고 3만큼 반응해서 2만큼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1, 3, 2몰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럼 이럴 때 수득률은 지금 2몰 만들어졌죠? 네. 암모니아가. 근데 100% 진행되면 3몰 돼야 되죠? 5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득률이에요. 미상 알겠죠? 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실제 만들어진 비율을 수득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됐냐의 이 수득률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반응물을 많이 집어넣거나 생성물을 없애버리거나 그 다음 이 경우 고압 조건으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네. 뭐 이거 지울게요. 르샤틀리 여기다 지울게요. 1, 2, 3, 4. 4. 지금의 경우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주변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죠. 네. 맞나요? 그게 발열 반응의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면 종이에다 불 붙이는 걸 발열이라고 그래요? 흡열이라고 그래요? 종이에다 불 붙이는 걸 발열이라고 하잖아요. 종이에 불 붙이면 주변에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열 반응하면요. 네. 주변의 온도가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죠. 아,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강병호 쌤이 아니라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지 그러니까? 발열됐을 때 네가 차가워지는지 뜨거워지는지 말이죠. 아 그런가. 발열이 되면 주변은 무조건 뜨거워져요. 발열은. 근데 때로는 온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온도를 일정하게 할 수도 있고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종이가 있는데 확 태워요. 그럼 불이 막 붙을 거 아니에요. 손 대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온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거예요, 그냥. 발열이라고 하는 건 보통 발열 반응은 무조건 주변의 온도를 올려요. 그런데 얘를 태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맣게 띄어가지고 그것만 싹 태웠다고 쳐봐요. 그럼 이 연소를 하는 이 땔감의 양이 너무 작으면 발열이 돼도 온도가 크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느끼지도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발열이 돼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종이를 얼마나 뜯어야 되겠어요? 조금 뜯고 태우고 조금 뜯고 태우고 종이 한 장 태우는데 2만 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온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연력학은 시간과 무관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천천히 태우건 빨리 태우건
발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너무 천천히 태울 경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주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알겠죠? 네. 올라갈 수 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 이동이 잘 되려면 주변의 온도를 올려야 되겠어요? 주변의 온도를 낮춰야 되겠어요? 열 이동이 잘 되려면. 저기서요. 예. 그럼 전반응이 일어나면요. 네. 비추려고 네. 온도가 증가해서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요런 그릇은 열이 순간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단열 그릇이 아니고 충분히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진행되면 뜨거워지거든요. 그 열이 바로 빠져나와서 여기 온도가 외부 온도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저기 세우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단단하게 열을 가둘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면 그때는 평형 예측이 아주 어려워져요. 아주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눌러서 정반응으로 가는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죠. 그 덕에 정반응이 또 잘 안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복잡하게 분석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그릇은 열 출입이 충분히 빨리빨리 자유롭게 일어나는 보통의 그릇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반응이 진행될수록 주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저온일수록 시스템으로부터 주변으로 열 이동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 이동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정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는 말을 사실은 다른 전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경우 평형 상수가 증가한다 라는 말로 표기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까? 아까 생성물을 제거하거나 압력을 바꾸는 거 있죠? 이런 쪽에서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은 채로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고요. 이쪽은 아예 평형상수가 변하면서 정반응이 일어나요. 뭐 할 때? 지금의 경우 저온에서. 미소 왜요? 그 엄마. 그래요? 좋아. 자, 저 말 뜻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죠? 미소 오케이? 네. 요 논리 꼭 기억하세요. 네. 자, 네.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세우기 질문 있잖아요. 음. 그거 예전에 말씀하신 깁스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온도가 변할 때 깁스 에너지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깁스 에너지를 통한 평형 분석은 온도가 등온일 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변해버리면 깁스 에너지적 예측이 사실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화학 문제에서는 온도가 마구 변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냐? 또 실제적으로는 온도를 마구 변화시키는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학 실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등온 조건으로 실험을 쭉 진행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완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온도를 세팅을 해서 온도를 또 다른 온도를 세팅해서 그 등온 조건에서 또 반응을 쫙 완결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지 화학 반응을 놓고 온도를 0도에서 100도로 쫙 이런 식의 실험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연력학의 한계예요. 연력학은 등온 조건에서 잘 분석되도록 개발돼 있어요. 온도가 변해버리면 수학적인 부담이 아주 올라가요. 그래서 실험 자체를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평형을 놓고 온도를 쫙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내 평생에도 딱 2개 정도밖에 못 봤어요. 서울대 입시에서 1번 나왔고 또 어디 입시에서 1번 나왔고. 근데 잘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때는 평형상수가 변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등온에서는 평형상수가 변하시 안 된다. 불변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봐봐요. 압력이 증가된다 해서 정반응으로 간다 만다 할 때 만약 온도가 일정했다면 평형상수 변해 안 변해? 안 돼.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은 채로 정반응이 잘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생성물을 제거하네, 반응물을 넣네 하는 것도 등온 조건에서 진행됐다면 이것도 평형상수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변하네 만에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발열이고, 발열일 경우에는 열이 쭉쭉쭉 잘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쭉쭉쭉 잘 빠져나오게 하려면 주변 온도를 차갑게 해야 열이 쭉쭉쭉 잘 빠져나오는 정반응이 잘 된다. 그게 평형상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만들면 된다고요. 저기 나머지 반에서는 싹다 등온이에요, 등온. 일정하게. 네, 나머지는 등온이에요. 지금만 온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그때는 온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정반응이 잘 되겠어요? 반대로. 반대는 반대예요, 그냥. 반대는 반대예요. 흡열 반응일 때는 고온 조건일 때 정반응이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반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개념을 하나만 정하고 그 반대는 반대로 설명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흡열 반응이면 말 그대로 열을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화학 반응이. 그러면 화학 반응이 열을 흡수하기 좋은 조건은 주변이 차가운 조건이에요, 주변이 뜨거운 조건이에요? 주변이 뜨거울 때 열 잘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흡열 반응일 때는 뜨거울 때 정반응이 잘 돼요. 그리고 평형상수가 증가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학교 쌤은요. 네. 만약에 저걸 차갑게 하면 네. 다시 따뜻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예. 그 설명도 돼요. 왜냐면 자 봐요. 지금 이건 열 이동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저온을 일종의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저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또한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극이죠. 그러면 그 자극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온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 발열이면 열이 나오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정반응 진행된다라고 설명해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씌울게요. 네. 여기 씌운다. A. 이 연력학적 접근 말고요. 속도론적 접근도 필요해요. 이 속도론적 접근은 연력학과 완전 관계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완전 새로운 분야예요. 자, 속도론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 가는 반응이 요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예요. 그 개념을 생각하는 걸 속도론이라고 해요. 알겠죠? 연력학적으로 정반응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와 빠르냐 느리냐는 완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수득률
어떤 반응은 수득률 80%예요. 수득률 80%인데 그러면 와, 잘 만들어진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수득률 80%까지 될 때까지 4만 년 걸린다고 쳐요.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4만 년 걸리니까 4만 년 지나면 수득률 80%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아주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조금 만들어지겠어요? 조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득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으로 어떤 반응은 수득률 40%예요. 그럼 아유 야 100 넣는데 40, 절반도 반응을 못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득률 40%인데 반응 완결 시까지 20초면 돼요. 그럼 20초 기다리면 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비뒀다가 다시 또 남은 반응물을 가져다가 또 20초 또 반응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현실적 수득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결코 낮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득률에는 속도론적 접근도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첫 번째 1.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정촉매. 이거. 세욱이가 쳤나 봐. 세욱이가 자다가 쳤어. 분명히. 또 아, 진짜 우리 세욱이 말이야. 어? 자다가 이거 발로 차고 막 어제 앵글 틀어져가 예은이 보기 불편하게. 어? 세욱이. 조금만 더 자서 민석이 아주 때렸어요. 아, 뭐라고? 민석이 아주 패스했었는데 좀 맞아. 야, 이제 또 발끈하는 거 봐라. 야, 저 농담했더니 발끈해가지고 그죠 미소가. 그죠. 그냥 농담한 건데. 야, 진짜. 어? 우리 세욱이 무섭다. 예. 다르게 하시죠.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야, 우리 세욱이 무섭다. 저 그리즐리 베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어? 뭘 배운다고요? 그리즐리 베어.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 회색곰이요. 아 뭔지 몰라요. 찾아보면 돼요. 그리즐리 베어라고 치면요. 봄이었고. 아, 예, 이게 지구상 최강 동물 중에 하나예요. 아 예, 평균 체중 400kg 막 이렇게. 예, 소를 한 방에 잠재우는 뭐. 민석이 그런 네, 하여튼 뭐. 맞아요. 네네네.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정촉매 사용. 자, 촉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속도론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십시다. 정촉매는 반응 경로와 활성화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촉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정촉매는 당연히 빠르게 하는 거겠습니까? 느리게 하는 거겠습니까? 빠르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뭐 반면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부촉매라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 이게 더 잘 보여요. 얘는 느리게 하는 겁니다. 느리게. 알겠죠? 왜? 미소가 왜? 이렇게 보니 눈이 덜 아파서. 아, 이렇게 보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촉매는 흔치는 않은 건데요. 때로는 너무 빨라서 불편한 것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야 돼. 폭발 반응 같은 거. 폭발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가 많이 돼 있을까요? 거의 돼 있지 않을까요? 거의 안 있어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전혀 연구되지 않은 분야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종이 있죠, 종이. 종이에 불 붙이면 타요, 안 타요? 타요. 타는데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너무 잘 타죠. 근데 미케니즘 연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메커니즘이요? 예. 아 종이가 왜 타는지는 전혀 학술적으로 연구돼 있지 않아요. 나무잖아요. 나무가 왜 잘 타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아 미케니즘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소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연소가 조금 과격하게 일어나면 그게 뭐로 이어질 수도 있죠?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나 폭발 반응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돼 있지 않아요. R&D 주제 중에 있다. 그래서 종이 연소 미케니즘 분석하면 노벨상이에요. 진짜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주제 중에 하나예요. 로봇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또 뭐 AI 발전해서 뭐 기계적으로 되면 모르겠죠. 뭐. 아이언맨 슈팅. 그래서 그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위험한 반응 연구하다가 막 크게 다치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손가락 날아가고 눈 하나 실명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중에도 실험하다가 터져가지고 그 눈 하나 실명한 학자들도 많아요. 예, 진짜로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반응 속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아주 제한된 반응 속에서 쓰는 거지 부촉매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촉매하면 정촉매인데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다 빠르게 해주는 걸 정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촉매를 넣어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수동률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동률이 빨라지겠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 효율. 두 번째 이는요. 두 번째 이는 고온 유지입니다. 고온 유지. 고온 유지. 보이세요? 네. 자, 왜 고온을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를 안 하면 왜 고온을 유지해야 되느냐? 리사틀리에 자, 잘 보세요. 지금 다른 논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쓰는 논리만 봐야 돼. 알겠어요? 네. 잘 보세요. 잘 봐요. 고온 유지. 왜 고온 유지를 해야 되냐면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물들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 운동 에너지를 아, 열의 형태로 공급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고온으로 유지하는 건 뭐냐면 열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고온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경우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줄게요. 예습니다. 보면 여기 내가 뭐 쓴다고 비워놨잖아요. 자, 그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N2가 있죠. 이 혹시 이 녀석이 루이스 구조 알아요? 질소하고 질소가 삼중 결합을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결합하죠? 수소하고 수소가 단일 결합합니다. NH3는 어떻죠?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저게 뭔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반응에서 일어나는 어찌 보면 독특한 현상일 수 있는데 결합을 보기 쉬워요. 혹시 여러분 터키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알아요? 성소피아 성당. 그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세계사 책에 다 나와요. 우리 학교에서 배워요. 성소피아 성당은 너무 유명해서. 무슨 행사거든요? 예, 뭐냐면 성소피아 성당은요 원래 그 비잔틴 제국인가 뭐 거기서 원래 성당이었거든요. 성당이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면서 거기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던 곳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원래 성당이었으니까 그 안에 장식들이 다 뭐로 장식돼 있었겠어요? 뭐 하나님이나 기독교와 관계된 장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이 딱 거기 점령하고 보니까 이거 기독교 건물이잖아. 기독교 건물이잖아. 그대로 둘 수 없었겠지. 그럼 그대로 둘 수 없다? 방법은 두 가지겠지. 첫 번째 그냥 부셔. 자, 그냥 부셔도 되죠, 사실은. 그냥 부셔도 되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도 그 건물을 보니 건물이 좀
예뻤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부술라 칸이 좀 아까웠던 거지. 그러면 부수는 대신 뭘 할 수 있어? 리노베이션.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왁구는 두고 인테리어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 기독교적 어떤 미술이 있으면 덮어가지고 이슬람 미술로 바꾸고. 그게 요즘 얘기하면은 소위 인테리어잖아, 인테리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건물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어? 인테리어만 하는 게 많이 들겠어? 건물 부수고 새로 부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겠지. 인테리어 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거 아니야. 그냥 거기를 점령한 이슬람 사람들도 성 소피아 성당 같은 예쁜 건축물을 보고는 야 저거 인테리어만 좀 다시 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비용적 측면에서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봐. 얘는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질소하고 질소하고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수소하고 수소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질소하고 질소 결합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나와요. 수소하고 수소 결합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둘은 인테리어만으로도 가능하다.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결합이 유지되는 게 1도 없다고요. 그럼 이런 반응은 무조건 100%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 얘는 봐봐요. 봐봐. 무조건 해리해야 돼요. 무조건 해리돼야 돼요.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무조건 쪼개야 이게 되는 거야. 무조건 쪼개야. 남겨두고 이걸 결합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결합력이 얼마냐? 대략 800kJ/몰 정도 돼요. 이 결합력이 얼마냐? 436kJ/몰 정도가 돼요. 이 숫자에 좀 감각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결합력이 둘 다 매우 큰 편입니다. 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삼중결합이면 결합력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세요. 아주 셉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반응물의 화학 결합을 생성물의 구조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일부 유지해야 돼요? 100% 파괴해야 돼요? 100% 그렇지. 100% 해리해야 하는데 그럴 때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든다는 얘기예요?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해리할 때 충분한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뭐라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however 그런데 이것은 자, 이것은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고온 유지하는 거. 이것은 지금의 르 샤텔리에 원리와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혹은 협동적이에요, 상쇄적이에요? 상쇄적이에요. 충돌하죠? 그러면 원래 뜨거운 상태에서 자, 우선 르 샤틀리에 원리와 충돌한다고 말했죠? 우선 이거는 인식하겠어요? 왜? 르 샤틀리에적 얘기로는 저온으로 유지해야 된다며요. 지금의 경우 저온으로 유지해야 평형상수 커지면서 수돗물 많아진다며요.
그런데 반응 속도를 높이려면 고온이 돼야 된다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 자, 요 밑에 쓰면 돼요. 요 밑에 쓰면 돼요. 따라서 너무 저온도, 너무 고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너무 저온이면 뭐가 느리겠어요? 너무 저온이면 뭐가 느리겠어요? 네. 너무 저온이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속도가.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득률 얻을 때까지 한 달 걸리는 거예요. 너무 저온이면. 알겠어요? 네. 그런데 너무 고온이면 수등률이 안 나와요. 수득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전체적인 수득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문제에서 언급한 몇 도? 500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500도보다 저온 조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500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500도보다 고온 조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만 안 하고 500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500도는 어떻게 찾았느냐? 경험적으로 실험해서 찾은 거예요. 약간 올려보고 약간 낮춰보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속도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수득률 측면 해가지고 가장 최적인 거를 골라놓은 게 500도라는 얘기예요. 이걸 논술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괄호 2번 보시면, 자, 괄호 2번 보시면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반응의 조건은 200기압. 자, 200기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200기압이라는 게? 200기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200기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압, 알겠죠? 고압, 그렇죠, 고압. 그리고 500도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500도씨. 500도씨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500도씨는 이렇게 써야 돼요. 반응 속도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고온, 알겠어요? 이면서 평형상수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저온. 이 500도인 거예요. 200기압이 고온이면서 좋은 200기압은 고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자, 다시 봐봐. 500도씨는 고온인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모르는데 더 고온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높다 낮다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주관적이죠. 다시 물을게요. 500도씨는 고온인가요?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고온이라고 얘기한다, 저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00도씨는 속도론 쪽으로는 고온이에요, 저온이에요? 좋은이요. 속도론 쪽으로는 고온인 거예요. 알겠어요? 고온이요. 네. 그런데 르 샤틀리에 원리적으로는 고온이에요, 저온이에요? 좋은. 저온인 거예요. 제가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지 다시 한 거야. 500도씨는 이렇게 해야죠. 반응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고온과 평형상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저온인 500도씨요. 알겠죠? 네. 내용은 이해했어요? 네. 500도씨보다 올라가면 뭐가 안 좋아진다? 저 올라가기. 500도씨 올라가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 50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안 좋다? 속도가 느리다.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수능률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왜? 평형상수는 언제 커진다고 했어요? 저온일 때 커진다고 했잖아요. 아, 저온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50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뭐가 나빠진다? 50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나빠진다?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나쁨이 나타난다고요. 네.
500도씨보다 저온이 되면 어떤 나쁨이 나타난다? 속도가 느려지는 나쁨이 나타난다.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 균형이 산업적으로 500도씨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온도는 생각해 보면 그 사회 시스템마다 달라요. 약간 질문해 볼까요? 그 사회의 인건비가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면 저 온도는 올리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인건비가 비싸면. 인건비가 비싼 사회에 공장을 지었다. 인건비가 비싼 사회에서 뭐냐면 공장을 설립했으면 저 온도는 올려서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공장을 설립했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인건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온도를 높이는 공장 설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인건비가 낮은 사회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저 온도를 높이겠어요?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는 공장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해요? 산업 시스템. 그걸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화학공학이에요. 혹은 산업공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대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화학과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죠. 화학과는 뭐 누구 인건비 그런 걸 화학과 사람들은 몰라요. 알겠어요? 그냥 이 원리만 연구하는 게 화학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알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네. 예전에 연료팍 할때 네. 열 말고도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게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르샤틀리에 음. 심의 안 하게 음. 그러니까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를 감소시키면 압력을 유지하고 부피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그냥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를 주는 방법 중에 일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지금 이거 압력 주는 거예요. 압력으로 부피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팽창률이잖아요. 팽창률을 통해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됐다. 한 5분만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다. 오늘 몇 시?